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한 책 읽기를 왜 도서관이 하지? 입니다. 아마 문헌 정보를 하신 분이거나 도서관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왜 도서관이 한 책 읽기를 하면 안 돼? 한도시 한 책 읽기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뭐지? 그 많고 많은 책 중에 굳이 딱 한 책을 고르라고? 어떻게 고르지? 그래서 저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고르나? 그도 아니더군요. 소위 그 지역사회, 뭐, 좀, 역량 있는? 덕망 있는? 뭐 그런 분들을 모아다가 한 책을 선정을 해서 그 책을 한 책 읽기를 도시가 하자라는 운동을 펼치더라고요. 뭐 굳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게 상당히 그 정치 성향을 보일 수 있겠다. 정치 성향이라 뭐 야당 여당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이념적인 부분에 대한 자극이 될 수도 있겠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그 책을 들여다보면 그 책엔 사상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작가가 어떤 의도와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소설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도대체 어떤 책을 골라야 아마 도시마다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우리 도시는 어떤 책을 고르지? 결국 한 도시 한 책 읽기는 아마 도시마다 경쟁이 붙으면서 우리는 좀 더 고상한 책을 고를 필요가 있어. 우리는 좀 미래지향적인 책을 골라야 해. 누구를 위해서? 왜? 그네들은 과연 자기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자기들이 어떤 무엇,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네들의 몫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책 읽기가 그 자기 주민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를 생각해 봤을까요? 아마 어떤 그 제 지인이 했던 말처럼 그냥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냥 어떤 자기 사업이 내가 이런 일을 했어라는 성과. 그런데 왜 도서관이 거기에 앞장서 있을까? 아, 도서관 책을 관리하고 책을 서비스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영리기관도 아니고 공공시설입니다.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죠.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는 곳에서 이 책 읽으세요 했을 때 그 파장이 엄청 클 겁니다. 그 소위 말하는 이 지역사회 일꾼들, 유명한 사람들,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최근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엄청난 영향력을 쥐고 있다는 것이죠. 도서관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대학 도서관을 보면 대학의 심장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도서관이 지금 이렇게 쇠락해 간다 하더라도 도서관이 갖고 있는 위상이 있고 도서관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고 도서관이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이는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도서관이 특정 책을 읽어라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명하달식으로 읽으십시오 해서 읽는 세상에 살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왜 내가 읽어야 하지? 라는 설득에 대한 문제가 따를 수 있는데, 그 설득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 도시 한 책 읽기의 주체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도서관의 시각에서 쳐다본다면, 만약에 제가 도서관이라면 한 도시 한 책 읽기에서 어떻게 내가 거기에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중립을 지키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각 지방마다, 각 도시마다 보면은 NGO,
단체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정부 단체가 아닌 난가반먼트 오거니제이션이죠. 그런 단체들은 자기가 표방하는 하나의 압력 단체이기도 하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기 이해관계에 굉장히 충실한 단체들입니다. 소위 뭐 이념적으로 얘기하면 뭐 양끝을 오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회 활동을 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들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근데 그들에게 시에서는 시 정책 자금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그들의 좀 건전성과 그들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들 각자가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캠페인을 벌릴 수 있다면 그들이 선정한 책들은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저 단체에서 선정한 책이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 책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큐레이션 작업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의 색깔이 어떤지, 이 도시에는 어떤 스펙트럼이 존재하는지 그 하나하나를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매일 구호를 떠들고 시에 가서 따지고 데모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다는 좀 더 건전하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약간은 좀 객관적인 방법 또는 좀 어떻게 보면 직선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죠. 그러면 그런 NGO 단체들이 내걸고 있는 주장과 그들이 선정한 책들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고 주민들은 그들을 읽어봄으로써 여러 책을 읽겠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은 저 사람들 이런 생각을 대변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를 하나하나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그 책들을 소개도 시켜주고 또 홍보도 해주고 또 그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NGO끼리 싸움이 아니라 물론 NGO끼리 싸울 이유도 없겠지만 NGO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책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이 도시에는 어떤 색깔로 움직이고 있는지 저 도시는 색깔이 어때? 색으로 말한다면 아니 뭐 냄새로 말한다면 어떤 냄새가 나? 어떤 운동이 움직이고 있어? 그 다양성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전개시켜서 표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될 경우 굉장히 작은 집단들, 힘없는 그러나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어느 한 집단, 한 생각, 이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대학에서도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주관해서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그때 놀랐습니다. 공공도서관도 아닌 대학 도서관이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왜 하지? 물론 총장 선생님이 가졌던 생각들을 도서관에서 표현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 총장 선생님이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주창하려면 최소한 그 대학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과 그 대학이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어떤 위상과 졸업생들이 보여주는 어떤 신뢰, 믿음 등이 바탕이 돼야 할 텐데 선정되는 책들을 고르는 위원들은 전혀 대학과 뭐 무관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모여서는 대학의 역사를 논하고 대학의 가치를 논하고 대학의 위상을 얘기하면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 도시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형태를 모여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1년 지난 후엔 그럼 어떤 피드백이 있을까? 아무도 관심은 없더군요.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그때부터 가졌고 계속 방송이나 지면을 통해서 한 도시 한 책 읽기가 확장돼 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초반에 바로잡지 않으면 저에겐 그런 힘은 없습니다만 초반에 바로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굳어져서 이제 도서관은 한 도시 한 책 읽기의 중심곳 이제 도서관을 정의할 때 도서관의 어떤 위상이 도서관의 위치가 딱 결정나겠죠. 모 지방도시에서는 도서관의 색깔론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전임 자치단체장이 선정했던 책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나서고 도서관이 왜 이런 책들을 선정하고 이런 책들을 홍보했느냐, 왜 특정 책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지? 도서관은 특정 책을 주장하는 곳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 시가 이런 책은 읽어서는 안 돼라는 금서를 정할 때도 주민들의, 시민들의 읽을 권리를 생각하고 표현의 자유를 생각해서 그런 책들조차도 읽히자고 노력하는 곳이 도서관인데, 특정 책을 끄집어내서 읽어라, 그럴 수는 있죠. 그런 책들을 선정하고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책을 선정하는 작업에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그래서 주민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고 하는, 그래서 도서관은 서비스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서비스에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근거, 뭐 통계가 100% 옳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수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묻힌 소수들의 의견도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힘, 그들이 차지하는 포션보다 좀 더 넓게 해준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선택 강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한 도시 한 책 읽기는 중요하다. 이 도시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나 그 한 책이 유일책이어서는 안 되겠다. 한 도시 한 책 읽기인데 제목이 유일한 책이 아닐 수 있는 방법은 그 주장하는 집단들이 여러 개이면 되지 않겠느냐. 모두 다 그 팀은, 내가 어떤 NGO의 한 대표이고 그 팀이라면 우리는 어떤 책을 읽을까 하지만 제목은 뭐라고 달까요? 우리 이 도시는 이 책을 읽읍시다 라고 자기 주장을 할 겁니다. 모든 팀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 그 도시는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읽히겠지요. 왜 굳이 한 책만을 강요해가면서 하나만 골라줘? 설마 주민들이 그렇게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냥 끌려가듯이 읽으라면 읽고는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리이고 책 읽는 것도 자기의 책임입니다. 내가 이 책을 왜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자기 주관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주관에 따라 자기 행동도 영향을 미치겠죠.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내 행동이 되고 내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가치를 만들어주고 내 운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책 하나 읽는 것은 중요한데, 한 책 읽기가 단지 독서 진흥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더더구나 다양한 책을 선택해서 사람들 저건 관심이 있는데? 라고 출발할 수 있겠죠. 우리 그렇게 배웁니다. 책도 편식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를 도서관에 데려가거나 서점에서 책을 사줄 때 편식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니죠. 편식이 아니라면서 책을 골라준데 그 골라주는 책들이 자신의 생각에서 본 양서를 골라대겠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의학적 정설도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제가 소아마비에 걸렸었는데, 소아마비 걸릴 때 그 당시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소아마비는 부자병이야. 왜 부자병이라고 합니까? 소아마비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리는 병이야. 그런데 부잣집 애들은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꽤 강보에 쌓여서 그냥 항상 좋은데 깨끗한 옷,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면역력을 기를 만큼 그런 공간에, 환경에 노출되지 않다 보니까 소아마비라는 병에 쉽게 걸리는 거야. 그래서 초기에, 예전에는 소아마비병은 그렇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좋은 책을 읽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이 책을 읽어봤더니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책을 무엇을 읽힐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힌 후에 어떻게 그 아이와 소통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건데, 한도시 한 책 읽기는 그저 강요하는 거다. 이 책 읽어라, 이 책 읽어라, 이 책의 작가를 갖다 얘기를 나누고 계속 토론을 통해서 이 책 좋아요를 얘기하는데, 이 책이 나빠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책은 내 생각과 달라요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상대가 되는 그런 책들도 존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립을 지키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단체들이 각각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주장하고, 그런 책들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어떤 책에 더 관심이 많은지, 왜 이 책과 저 책은 다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럼 굉장히 토론이 활발해지고 시민들은 그만큼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아할 만한, 왜 도서관이, 그럼 도서관 뭐 하라고? 뭐 하라라고가 아니라, 전 시킬 의도도 없습니다만,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움직여주길 기대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생각해보자는 거죠. 학생들이 예전에 저랑 얘기 나누면 참 답답해하기도 하고 별로 이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이 식의 질문. 뭔 얘기를 하면 항상 왜 하고 답을 물어보기도 하고, 수업에서도 왜에 대한 고민을 자꾸 시키다 보니까 실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절 보고도 지금 왜 하고 물어보면 저도 답하기가 그렇게 마땅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적절하게 뭐라고 말을 해야지? 근데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우리가 주관해야 하지? 도서관이 한 책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약간 좀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쳐다보고, 이건 그래도 우리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어그레시브, 조금 더 과감하게, 과격하게 진행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키니까 하고, 어쩔 수 없이 정부 기관 밑에 소속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적절하게 피해가는 방법은, 도서관이 주관을 한다면, 만약에 오케이, 도서관이 관련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 NGO들을 불러서 우리 올해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각 추천할 만한 책을 내주고 그 책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봅시다. 도서관은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들을 위치해서 이 도시가 이런 책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책들을 같이 선정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도서관이 핵심일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도서관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도서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것이고, 아마 도서관의 고객들이 더 많이, 그리고 도서관 책들이 더 많이 대출되어지는 일도 벌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도서관에 투자하겠다는 어떤 의식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좀 그렇지 않은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 한 책 읽기는 장려해야 하지만 그것이 꼭 한 책이어야 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도서관은 중립적 차원에서 그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러 책들이 한 도시 한 책 읽기라는 이름 하에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